안녕하세요. 스포일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투 내용 중 첫 번째로 나오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함수의 극한과 관련된 문제들은 다양한 형태로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 3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4점 문항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OT 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3등급이 목표다. 자, 그러면 3등급이 목표라고 했을 때, 또는 4등급이 목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문제를 맞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었죠. 자, 그랬을 때, 만약에 3점짜리로 출제되면은 조금 아쉬운 상황이고, 4점짜리로 출제되었다면은 우리가 이제 3등급 또는 4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했을 때, 일단 2, 3점, 48점을 모두 맞는다고 전제를 깔면은 70점이 목표죠. 3등급이면. 70점이 되려면 22점을 더 맞아야 되는데, 그러면 4점짜리를 최소한 6개는 맞아야 되는 거죠. 4점 6개를 맞는다라고 했을 때, 저번에 얘기했듯이 삼각함수, 그래프, 사인, 코사인, 요거 두 개가 거의 무조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얘도 4점짜리로 출제가 되면 플러스 1개를 해줄 수 있는 거니까 6개 중에 절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챙길 수 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4등급이 목표다라고 하면은 요거 두 개에다가 4등급이면 보통 한 56점에서 60점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은 4점 3개잖아요. 4점 3개를 맞는다라고 했을 때 4점 3개는 그러면 요거에다가 여기 4점짜리 나왔을 때 맞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극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쉬운 문제, 보통 4점, 4번 문제로 출제가 되었을 때는 그냥 간단한 그래프를 보면서 우리가 함수의 극한 값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에는 이제 0분의 0꼴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해결하는 문제,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형에서, 그래프상에서 극한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때가 4점짜리로 출제가 됩니다. 이 문제들 몇 번 나온 적은 없지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맞춰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함수의 극한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자, 우리는 어떤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해주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그랬을 때 뭐 fx다 이렇게 써주게 되면, 이때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어떤 l이라는 값으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이 l을 함수 fx에 x가 a로 가는 극한값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속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얘는 결국 연속이 아니기 때문에, 연속과 극한은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무심결에 fa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얘가 뭔가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고, 다만 연속인 경우, 특히 수투에서는 우리가 다항함수만을 다루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FA가 되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연속이 돼서. 자,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얘가 무슨 말이냐, X가 A로 간다 라는 게 무슨 말이냐 라고 했을 때, 자, fx라는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가 A라는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X가 A로 가까이 간다. 자, X가 A로 가까이 간다는 것은 이 A라는 점을 향해서 점점점 작은 값에서 A를 향해서 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A라는 점을 향해서 큰 값에서부터 A를 향해서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그때 이 fx라고 하는 그래프는 어디를 따라가냐? 이 그래프 모양에서는 이 점을 향해서 가는구나. 여기서도 이 점을 향해서 가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값이 서로 일치하게 되면 왼쪽에서 오는 값, 작은 쪽에서 점점 다가가는 값과 큰 쪽에서 점점 다가가는 값이 서로 같아진다면 우리는 이 점을 가지고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값을 극한값이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자, 그러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을 때 A를 향해서 작은 쪽에서 다가간다 그랬죠. 작은 쪽에서 다가가는 건 왼쪽에서 다가가는 거니까 좌극한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할 때는 X가 A의 좌극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게 되고, 얘는 좌극한. 그 다음 리미트 X가 A가 이번에 큰 쪽에서 다가가는 경우죠. 큰 쪽에서 온다는 것은 플러스 표현을 해주시고, 얘는 우극한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이 함수가 극한값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지는 상황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4번 문제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은 다 이런 그래프상에서 얘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구나 이것을 판단하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극한값을 구하는 상황에서 분수 형태의 어떤 식이 나온다면 x가 1로 갈 때 fx분의 gx 이런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데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얘가 0에 가까이 가고 gx 또한 0에 가까이 간다면 우리는 그걸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 대표적으로 식을 이렇게 써볼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자, x 빼기 1에 x 빼기 2다. 이것 분의 x 빼기 1에 x 빼기 3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봤을 때 x 빼기 1이 있으니까 x가 1로 가까이 가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다항함수일 때는 그냥 대입해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입해주면 0 되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1 넣어주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분의 0꼴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얘가 0분의 0꼴이 되었으니까 그럴 때는 항상 우리는 약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은 인수분해된 상태로 썼지만 0분의 0꼴인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이 0분의 0꼴 문제를 풀 때는 첫 번째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인수분해다 하고 약분이 이제 0분의 0꼴 문제를 풀어갈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상황에 대해서는 자,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볼 수 있냐면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과 그 다음 분자의 최고차항을 비교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제곱분의 x세제곱이다. x제곱 플러스 2x분의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이다. 자, 이런 게 있다면 자, 지금 분모는 x제곱이 최고차항 2차죠. 얘는 분자는 x세제곱 3차가 최고차항이죠. 얘는 발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렴하는 경우들을 대부분 다루기 때문에 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마찬가지 x제곱 더하기 2x 분의 예를 들어서 2x제곱 플러스 3x 뭐 이런 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결국 분모도 무한대로 분자도 무한대로 가면서 지금 보시면 2차항이 되니까 이럴 땐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 최고차항의 개수의 비율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여긴 1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1분의 2가 돼서 2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문제의 조건 속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내는 경우로 더 많이 풀어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과 분자의 최고차항을 비교해 주시고 분자의 최고차항과 분모의 최고차항이 똑같은 차수일 때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게 되고 분자가 더 큰 차수면 발산하고 분모가 더 큰 차수면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마지막 그래프 상황에서 극한이다. 자, 이런 거는 이따 문제 풀 때 보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상황을 주고 얘를 가지고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 삼각형 넓이의 극한값을 구하자.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에서는 어떻게 풀 거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이 점의 좌표들, 문제에서 원하는 이 점의 좌표들을 다 미지수로 설정을 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순하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계산하든 0분의 0꼴을 계산하든 아니면 여기에다가 적지 않았지만 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을 계산을 하든, 자, 얘는 유리화가 기본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꼴이 나온다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계산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직접 살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요 3점짜리 문제, 4번 문제로 나왔죠. 자,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까 0의 좌극한, 자, 0을 향해서 왼쪽에서 다가갈 때 함수의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보시면 마이너스 2를 향해 가죠. 자, 그 다음 2의 우극한, 자, 2의 우극한 오른쪽에서 갈 때 함수의 그래프 어디를 향해 가냐? 0을 향해 가죠. 0. 요 함수 값을 읽어주면 됩니다. 0.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값을 향해서 가는지를 살펴봐 주시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 자, 그 다음 22학년도 9월 달에는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우리가 함수의 식을 직접 찾아내야 되는 문제로 출제가 됐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자,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됩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분모가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얘가 0으로 간다? 0으로 간다는 말은 x가 0으로 갈 때 fx가 0으로 간다? 이 말은 fx가 x라는 것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요. 0을 넣었을 때 0이 나온다. 자, 두 번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을 넣었을 때 0이 되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x 빼기 1을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1을 넣었을 때 0이 되게.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x-t라고 써주시면 되고,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모르니까 a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대입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계산하고 또 하나 계산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a의 값과 t의 값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얻어내야 되는 조건 중에 f0이 0이다 라는 조건, 그 다음 f1이 0이다 라는 조건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식을 세울 때 저처럼 세우는 것이 올바르게 세우는 방식입니다. 여기에서 얘를 가지고 fx를 ax제곱, ax세제곱, bx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세우게 되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세우지 마시고, f0이 0이고 f1이 0이니까 우리는 x와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구나 라는 것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식을 세운다면 나중에 배우게 될 미분계수를 잘 활용해서 그냥 뭐 f'0이 1이고 f'1이 1이 된다는 걸 이용해 주시면 미지수가 조금 더 줄어들긴 합니다. 다만 이렇게 풀어주시는 게 극한값 계산 문제에서는 정석적인 풀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식을 써주시고 얘를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x에 x 빼기 1, x 빼기 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약분 하시고 0 대입하세요. 그러면 a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가 되니까 at의 값이 1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똑같이 얘를 다시 이 식에다가도 대입을 해서 똑같은 계산을 해보시면 이번에도 어떤 관계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연립해 주시면 정답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을 내가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2학년도 수능 문제 다시 이 그래프상에서 확인하는 문제가 나왔고, 내가 뭘 구하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좌극한인지 아니면 그냥 얘는 극한값 구하는 거죠. 2를 향할 때 왼쪽 오른쪽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 되고,
여기가 동그라미 뚫려 있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프가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지만 판단을 하시면 되니까 얘는 1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3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도 마찬가지로 4번 문제로 나온다는 것이 지금 보시면 계속 이 형태가 나올 땐 4번 문제라는 것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0의 저극한이냐 1의 우극한이냐. 자, 얘는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는 걸 보시면 돼요. 1을 향해서 오른쪽으로 갈 때 그래프. 0의 저극한 0을 향해서 갈 때 0의 그래프. 이렇게. 자, 그 다음. 자,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우리가 맞춰줄 수 있어요. 3등급으로 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이 점의 좌표들을 미지수로 설정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x제곱과 x 플러스 t의 교점이 a가 되니까 x제곱은 x 플러스 t의 두 근이 x좌표가 a와 b의 x좌표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t는 0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걸 실제로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a를 내가 그냥 마음대로 a, a 제곱 b를 그냥 b, b 제곱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a랑 b가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a 더하기 b가 1이 되는 거고 ab의 곱이 마이너스 t가 되고 이러한 관계식들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C라는 점의 좌표도 표현을 해보면 자, C라는 점의 좌표는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2차 함수에서 좌우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a 제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제 h의 좌표는 b, a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게 ah의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a 빼기 b가 되겠죠.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이 돼요? b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러면 b 플러스 a와 a 빼기 b인데 여기에서 a 빼기 b에서 b 플러스 a를 빼주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b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결국 이 b라는 것만 우리가 t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게 얘를 근해 공식 이용해서 b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b를 찾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간단하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이 점의 좌표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지금처럼 쭉 써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에 맞춰서 AH, CH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것은 B는 지금 음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B니까 이 값은 양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값이 전체가 양수가 나온다. 여기까지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리화를 마지막에 해줘야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계산까지 가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지점은 이 점의 좌표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이것이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딱 이것만 할 줄 알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표를 쓰는 연습을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3학년도 수능에서는 지금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자, 지금 보시면 분모는 최고차항이 1이고 1차항이고 자, 여기는 1차항이고 자, 여기가 x제곱이 있지만 루트 x제곱이니까 얘도 1차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모의 최고차항이 1차, 분자도 1차. 그래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하는구나. 그러면 개수 비교하라고 그랬죠? 1 분의 자, 여기 개수 1이죠? 그래서 루트 1 더하기 3. 그래서 루트 1이 1이니까 4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해결하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 다시 또 돌아왔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된다고 그랬죠? P랑 Q의 점의 좌표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P라는 점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Q라는 점은 어떻게 표현할까? 이제 문제를 읽어봐야 되는데 얘는 아까보다 문제가 좀 더 어려워졌어요. 일단 이 tx-1과의 거리가 최소인 점을 P라고 하자. 그러면 이 직선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주어진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 위의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니? 라는 것을 먼저 찾아야 돼요. 언제 최소가 돼요? 연두색 직선과 평행하면서 접할 때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지금 평행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가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라색 직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y는 2tx 플러스 k꼴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이제 얘가 x제곱은 2tx 플러스 k가 됐을 때 판별식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아니면 이 p라는 점의 좌표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뭔지 모르겠으니까 a, a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2t가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요거 미분하시면 y 프라임이 2x니까 2a가 2t구나. 그래서 a가 t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의 좌표가 그래서 t, t 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OP라는 직선 P의 좌표를 알았으니까 이 OP라는 직선도 구할 수 있는 거겠죠. 이 OP라는 직선은 기울기가 A인 직선이 되는 거죠. Y는 AX 뭐 이렇게. 그럼 이 직선하고 이 직선의 교점을 구하라는 거니까 계산하시면 또 교점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PQ 사이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이용해서 계산하시고, 그 다음 1의 좌극한이니까 결국 이 문제는 0분의 0꼴로 귀결되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산은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결국 해야 되는 일은 일단 P가 어디에 있는지 최소인 점을 어떻게 찾을까, 요 아이디어 하나는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표를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것을 그냥 차근차근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24학년도 9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4번 문제에 이런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함수의 극한 문제들을 쭉 보시면 이렇게 4번에 3점짜리로 나올 때와 아니면 보통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런 계산을 통한 3점짜리 문제로 나오거나 인데, 제 생각에는 내가 연습이 잘 되어 있다면 이런 12번이나 23학년도 9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나 아니면 6월 모의평가에 나왔던 문제처럼 나온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등급을 따는데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더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충분히 출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 문제들 보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고, 이 문제풀이의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뭐다? 좌표를 설정하는 거다. 이것만 잘 기억을 하셔서 내가 어떻게 좌표를 만들어 나갈까? 이 부분만 고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